나는 편지를 열었던 순간을 기억한다. 한순간 글자가 흐려졌고 내 마음은 내 앞에 놓인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읽었다. 바뀌기를, 오해였기를 바랐지만 글은 그대로였다. 진실은 그곳에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알던 세상, 내가 믿었던 삶이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잠시 돌아가보자. 그날은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시작됐다. 반쯤 닫힌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부엌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고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다. 집안은 조용했고 배경에서는 식기세척기가 휘니하게 돌아가고 간간히 의자가 타일 바닥을 긁는 소리만 들렸다. 아내인 민지 씨는 다리를 꼬고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내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익숙한 말투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몇몇 아침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연극처럼 느껴졌다. 아침. 그녀는 나를 거의 보지도 않고 휴대폰에 집중한 채 대답했다. 아마도 소셜미디어나 회사 메일일 것이다. 요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컵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편안한 스웨터는 한쪽 어깨에서 헐겁게 내려와 있었고 요가 바지는 여전히 그녀의 몸에 잘 맞았다. 그러나 뭔가 달라 보였다. 최근 민지 씨는 휴대폰에 더 몰입하고 더 멀어진 느낌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하고 주말에 외출도 했지만 예전의 스파크가 조금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일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했고 아니면 결혼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해진 것일지도 몰랐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돼? 내가 조용한 대화를 시작하며 컵을 내려놓았다. 별거 없어. 아마 장 좀 보고 헬스장 가고 저녁거리를 사올 거야.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좋아. 내가 대답했지만 내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 듯했다. 마치 다른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7시 45분이었다. 출근할 시간이었다. 현관 앞에 놓인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열쇠를 챙겼다. 민지 씨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이별의 키스도 따뜻한 인사도 없이 휴대폰 클릭 소리만이 들렸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이 쓰렸다. 저녁에 보자. 내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저녁에 봐. 그녀는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교통체증과 아침 라디오로 가득 차 있었다. 길에는 다른 차들과 다른 가족들이 일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무실 건물이 앞에 보였고 나는 유리로 된 건물 앞에서 차를 주차하고 또 다른 금융업의 하루를 시작했다. 회의, 보고서, 이메일.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은 온전히 여기에 있지 않았다. 아침에 느꼈던 그 무거운 감정은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아마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평온한 교회 생활이 보이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다. 점심시간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메시지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종류였다. 제목은 내가 중간에 먹던 음식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이메일 발신자의 이름은 민지가 몇 번 언급했던 리사였다. 아마도 직장 동료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친구일 것이다. 그러나 이건 평범한 이메일이 아니었다. 어두운 뭔가, 내가 준비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다. 잠시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망설였지만 결국 열어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그 편지는 이제 내 머릿속에 새겨졌지만 그 순간 나머지 하루는 내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다른 삶의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 이메일을 읽기 전이 모든 것은 내가 발견한 진실의 무게로 인해 멀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평범한 날이었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일상의 화요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런 하루였다.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언제나처럼 일에 몰두했다. 내 재무직업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안정적이어서 나와 민지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인생은 그런 거래 아닌가?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집, 휴가, 주말을 위해 일하는 거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기초에 금이 가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쯤 나는 이미 피곤했다. 어젯밤에 준비한 간단한 칠면조 샌드위치가 책상 위에 반쯤 먹힌 채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다. 집에서 직장까지 따라온 불길한 느낌 때문에 식욕이 사라졌다. 나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이메일을 무심코 스크롤했다. 그때 리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들어왔다. 순간 그것이 그저 일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했다. 아마 민지가 연관된 새 프로젝트에 대한 내 의견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목이 나를 강하게 흔들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진실? 무슨 권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메일을 열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마치 복부에 타격을 입은 것처럼 급박함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저를 잘 아시진 않겠지만 민지 씨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일하고 있고 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꽤 오래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세부 사항도 없이 그 몇 문장만 있었다.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며 내 위장은 뒤틀렸다. 민지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내가 7년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거리감과 늦은 밤, 그녀가 휴대폰에 보낸 시간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다. 나는 거기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샌드위치는 잊혔다. 사무실의 주변 소음은 내가 읽은 현실에 의해 휘미해졌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를 배신했어?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하지만 그게 거기 있었다. 분명하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확실히 해야 했다. 오후 내내 나는 유령처럼 일의 껍데기만을 반복했다. 내 생각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혹시 리사가 우리를 망치려는 잔인한 장난을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외면하기로 선택했었다. 퇴근할 때쯤에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집으로 운전하며 핸들을 꼭 쥐고 있었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머릿속은 민지가 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온갖 가능성으로 혼란스러웠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그녀의 멀어진 모습과 내가 없을 때마다 휴대폰에 매달리는 모습, 늦게까지 일하겠다고 했던 밤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도 그대로였다. 외관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내면에는 무언가가 부서져 있었다. 차 안에 잠시 앉아 현관문을 바라보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될지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날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예전처럼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봐 줄까? 아니면 죄책감이나 후회가 담긴 눈빛을 보게 될까? 결국 차에서 내려 편지의 무게를 마음속에 담고 집으로 들어섰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거기 그녀가 소파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웃었지만 이제 그 웃음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안녕. 그녀가 평소처럼 인사했다. 마치 내 세상이 방금 무너져 내린 것을 모르는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삼키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안녕, 내가 대답했다. 그 순간 잠시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징후를 놓치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감과 비밀스러운 행동이 결혼의 한 부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내 모습이 아득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다. 부엌에서 냉장고가 휘니하게 윙윙거리는 소리와 TV의 낮은 소리가 배경에 있었지만 민지와 나 사이의 침묵은 숨막히는 것이었다. 가슴속에 그 이메일의 무게가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더 강하게 짓눌렸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붕괴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다. 나는 아직 그녀에게 대면할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었다. 난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애매한 이메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직접 보아야 했고 그녀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들어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도록 했다. 그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녀가 거기에 앉아 그와 문자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는지 생각했다.
저녁 뭐 먹어? 내가 안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침묵에 깨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냥 시켜 먹으려고 했어. 오늘 가게에 들를 시간이 없었어. 그녀는 대답하며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래, 좋아. 내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저녁에 있지 않았다. 나는 답이 필요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했지만 그리 치밀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루틴에 따라 우리의 휴대폰은 잠금 해제된 채로 주방 카운터나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다. 이제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저녁으로 시킨 평범한 초밥이 도착한 후 민지는 샤워를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소파 팔걸이에 엎어져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익숙한 비밀번호로 휴대폰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화면이 나타났다. 평범한 앱들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이메일이 전부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나는 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열고 대화를 스크롤하며 이상한 점을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들과의 무해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때 그것이 보였다. 이름 없는 번호와의 대화. 연락처에는 단 하나의 글자 M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 대화를 클릭했을 때 내가 두려워했던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M, 오늘 너무 예뻤어. 어젯밤 생각이 계속 나. 민지, 그만해. 이러다 들키겠어. M, 내일 그가 언제 집에 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나는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을 느끼며 더 많은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늦은 밤, 멀어진 시선, 휴대폰에 집착하던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통했다. 그녀는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그 남자를 만나러 가며 나를 속이고 있었다. 웃음과 키스에 담긴 모든 거짓말을. 그리고 그것을 숨길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었다. 메시지에는 오랫동안 내가 민지와 나누지 않았던 친밀함이 담겨 있었다. 속에서 구토가 치밀었다. 나도 모르게 더 오래된 대화까지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그녀의 거짓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아야 했다. 몇 주, 몇 달, 내가 갈 수 있는 한 먼 과거로 돌아가도 M이라는 사람은 그녀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다. 회사에서 우연히 시작된 만남은 커피 데이트로, 저녁 식사로, 그리고 늦은 밤의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변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있었다. 위층에서 물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곧 나올 것이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닫고 그녀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저 텔레비전의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방금 내가 발견한 진실을 처리하려 애썼다.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뀌어 버렸다. 내가 생각했던 우리의 삶, 신뢰, 편안함, 공유했던 추억 모두가 거짓에 불과했다. 그날 밤에는 그녀를 대면할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그녀가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다. 한 번 당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민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계단을 내려왔다. 하루의 피로와 함께 죄책감도 씻어버린 듯한 상쾌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다시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휴대폰을 집어들고 나에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 뭐 볼까? 그녀는 마치 평범한 부부처럼 넷플릭스를 둘러보며 물었다. 나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네가 보고 싶은 걸로. 나는 거의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골랐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진실이 이제 우리 사이에 무거운 안개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끝까지 알아낼 것이다. 적절한 순간에 그녀와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며칠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지가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된 뒤 매 순간이 무거운 고통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얼굴 없는 M과 나눈 그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떠올리며 매 단어, 그가 무심코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해부했다. 읽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불륜을 모른 척한 채 일상을 이어가게 내버려 두면서 나는 무지한 남편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내면의 뜨거운 분노가 표면 아래서 불타올랐다. 그러다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가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회의가 있다며 말한 것이다. 기다리지 말아줘. 그녀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마치 예쁜 포장지로 감싸듯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그냥 음식을 시켜서 편히 쉬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내게 입맞춤을 하며 인사했지만 이미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회의가 진실이 아님을 뻔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열쇠를 집어들고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의 차는 쉽게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항상 회사 근처 같은 자리에 주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길 건너 작은 카페로 갔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가곤 했던 그런 작은 장소였다.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의 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창가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그의 밈을 직감할 수 있었다. 민지는 카페에 들어서며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와 마주 앉았고 그와 이야기를 시작하며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속이 비틀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웃고 미소 짓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며 이 낯선 남자가 이제 그녀의 세상이 된 듯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다. 민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저 친구 간의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었다. 긴밀하고 깊이 있는, 너무 오랫동안 나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그런 키스였다. 내 가슴이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아 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가며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분노는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종류였다.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고 분노와 배신감의 파도가 나를 강타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그가 그녀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민지를 대면하고 대답을 요구하고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그녀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등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그들에게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몇 시간을 방황하며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한 생각들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일과 나눴던 모든 약속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팽개칠 수 있었는가? 나는 핸들을 너무 꽉 잡은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턱은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처음의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더욱 어두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다. 분노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는 더 날카롭고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가장 치밀한 방식으로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만약 그녀가 우리의 결혼을 망치고자 했다면 나도 똑같이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너무 완벽하고 거의 시적인 아이디어였다. 민지의 어머니인 수지는 주변의 시선을 끌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나이는 있었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어둡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언제나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오랜 요가와 필라테스 덕분에 그녀의 몸은 탄탄하고 균형 잡혀 있었다. 항상 활발하고 다정한 그녀의 성격은 그저 본래 성향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말하지 않았던 묘한 긴장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만약 민지가 나를 배신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배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차를 돌려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내 마음은 설렘과 결심으로 두근거렸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민지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존재. 그녀의 어머니가 나의 복수를 위해 가장 적합한 대상이었다.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녀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을 두드리자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재민 씨,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녀는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지에 대해서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집으로 들여놓았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민지가 변해가는 모습과 우리 사이에 생긴 거리감,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진심 어린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정말 미안해요, 재민 씨.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손을 내 손 위에 살며시 얹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 말없이 교감하던 그 감정을 느끼며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가벼운 위로와 공감 속에서 가까워졌다. 나는 이 선택이 민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임을 알았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며 복수를 준비했다. 민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저녁, 민지가 또다시 늦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그녀의 말이 너무 쉽게 읽혔다. 나는 속으로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민지는 거실로 들어섰고 나는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안녕.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인사를 할 마음이 없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민지. 그녀는 깜짝 놀라 멈췄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표정 속의 단호함을 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이야기요? 그녀는 작게 물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알아, 민지. 너와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있어.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문자도 봤어. 그와 너를 봤다고.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고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네가 이렇게 헛되이 한 거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였다. 미안해요, 재민 씨. 제발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냉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네가 부순 거야. 이미 난 마음을 정리했어. 그녀는 내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너희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그 말이 총성처럼 울려 퍼지자 리사는 뒤로 물러서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마치 내 말의 충격이 실제로 그녀에게 닿은 것 같았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신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머리를 저으며 마치 부정하면 현실이 덜 진실일 거라고 믿는 것처럼.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리사. 네가 작은 남자친구랑 바쁘게 지내던 그날 밤, 나는 미니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놀랄 일도 아니지.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더라고. 리사는 숨을 몰아쉬며 가슴에 손을 대고 내 배신의 무게가 그녀에게 전해질 때마다 힘겹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가 얼굴에 서렸다. 그래, 네가 몰래 돌아다닐 때 나는 너에게서 받은 외면을 너희 어머니에게 되돌려줬어. 그리고 말이지, 그녀는 너보다 훨씬 나았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몸이 떨리며 내가 한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게 바로 배신이야, 리사.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네가 나를 속일 때 일어나는 일이야. 넌 내 뒤에서 몰래 돌아다니고 나를 바보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는 나를 갖고 놀고도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없어. 이제 그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한때 자신만만했던 여자가 내 발밑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제발, 그녀는 울먹이며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그녀와 눈을 맞추며 가까이 다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래, 나는 떠날 거야, 리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너를 떠날 거야. 집도, 결혼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을 어머니도 남기지 않고. 이것이 네가 얻은 대가야. 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했고 이제 나는 그녀를 파괴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면서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즐겼다. 문에 닿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녀의 세계는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을 남기고 그녀의 고통이 깊이 스며들도록 하였다. 나를 건드리지 마, 사랑.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나는 문을 나섰고 그녀가 파괴한 인생의 잔해 속에서 고통에 잠기게 두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의 마지막 순간을 음미했다. 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녀의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고통이 더 깊이 스며들도록 했다. 나를 건드리지 마, 자기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나는 문을 나섰고 그녀가 망쳐버린 삶의 폐허 속에 빠지도록 두고 떠났다. 구독하고 바람 피우는 자들보다 한 발 앞서가세요. 그리고 믿어요. 다음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